우리가 따뜻하게 지내는 지금의 기후가 만들어지기 전 수십만 년 동안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온도계가 발명되기 전에, 그리고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 기록을 남기기 전에 지구의 온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전 기후가 어떠했는지 알려주는 기록은 여기저기 남아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빙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온대 지방에서는 겨울에 내린 눈이 봄이 되면 모두 녹아 없어집니다. 남극이라고 하더라도 세종 기지가 있는 남위 62도 정도의 지역에서는 여름이 되면 눈이 녹습니다. 그러나 남극 대륙 깊숙이 들어가면 여름이 되어도 눈이 다 녹지 않고 겨울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눈 위에 또 눈이 내려서 미리 내린 눈을 압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눌리면 눈 입자 사이의 공간은 점점 없어지고 눈 알갱이가 더 압축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눈은 만년설이 되고, 더 눌리면 얼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눈에서 만년설, 다시 얼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경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밀도입니다. 세제곱센티미터당 0.55g보다 더 밀도가 낮은 포슬포슬한 것을 눈이라고 부르고, 그것보다 더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좀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것을 만년설이라고 합니다. 눈과 만년설 상태에서는 공기가 완전히 갇힌 상태가 아니라 외부 대기와 공기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압축되어 밀도가 0.83을 넘으면 공기가 완전히 고립되어 얼음 사이에 공기방울이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는 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이 내릴 때 그곳에 있던 공기가 갇히게 되고, 바람이 실어온 각종 물질들도 빙하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빙하를 뚫어서 깊이 있던 얼음을 꺼낼 수 있다면 예전의 공기, 예전의 물질, 예전의 미생물 같이 예전 지구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극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오랫동안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눈이 내리고 쌓이고 미리 온눈을 누르는 과정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께가 수천 미터에 달하는 남극 대륙 빙하는 수십만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눈이 쌓이다 보면 그 무게로 미리 쌓여있던 눈과 빙하를 누르게 되고, 이들은 중력의 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눈이 쌓여서 중력작용을 받게 되면 빙하는 외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가장자리가 바다로 이어지면 그곳에서 빙붕이 형성되고, 가장자리가 육상일 경우에는 그곳에서 빙하가 녹거나 성화가 일어나며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빙하의 움직임에서 가장 조용한 곳은 빙하 덩어리의 가장 중심인데, 이곳에서는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작용은 거의 없이 수직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돔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의 기후를 알기 위한 빙하 연구가 일어나는 곳은 모두 이러한 돔 지역인데, 여름 기간 동안 임시 캠프를 만들거나 1년 내내 빙하 코어링을 하기 위해서 기지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빙하 코어링 장비는 얼음에 구멍을 뚫고 코어를 채취하기 위한 부분과, 이 부분을 구멍 속으로 내려보냈다가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타워, 윈치, 케이블 시스템 등 지원부가 있습니다. 코어는 회전력에 의해서 얼음을 깎는 기계식 방법도 있고, 열을 이용해서 녹이는 방법도 쓰입니다. 열을 이용하는 열 드릴 헤드가 구조도 단순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코어링 동안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얼음 코어를 끌어올리면 관에서 얼음을 회수하고 드릴을 다시 구멍으로 내려보내는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 코어링을 할 때는 드릴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깊이가 깊어질수록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아이스 코어는 냉동 창고에 보관하면서 분석에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m 깊이의 코어를 하나 뚫었다면 1m 길이로 절단한 코어가 1000개가 생기게 됩니다. 코어의 지름이 10cm라고 하면 높이 2m 선반에 20개 층을 쌓을 수 있고, 선반의 길이가 5m이면 1000개를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어 간에 빈틈없이 빽빽이 쌓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빙하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림처럼 어마어마한 창고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빙하에서 옛날 기후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그 빙하의 나이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아무리 많은 분석을 하더라도 언제의 기후인지 말할 수 없으니까 빙하 분석에서 기본 중의 기본은 나이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은 빙하라면 나무의 나이테와 비슷한 얼음태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밝은 색의 여름층과 어두운 색의 겨울층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이 나이테는 여름과 겨울의 강설량도 다르고 내린 눈이 녹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얼음 코어는 19년 동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록은 화산재입니다. 화산재는 고유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빙하 코어에서 화산재가 발견되면 화학 성분 분석을 통해서 어떤 화산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나 다른 지역의 빙하 코어나 해양 퇴적 투입 분석 결과 등과 비교 분석하여 시간대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학 분석, 전기 전도도, 방사성 동위원소, 나이, 깊이, 관계식 등을 이용해서 나이를 추정하게 됩니다. 빙하 코어를 편으로 만들어서 보면 수많은 공기방울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공기방울이 훨씬 잘 보일 것입니다. 빙하 코어를 얻으면 이렇게 여러 구역으로 잘라서 서로 다른 분석 기술을 가진 여러 개의 연구팀으로 보내집니다. 각종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질소가스, 산소가스 등 다양한 기체 성분을 분석합니다. 이 기체는 빙하가 만들어진 시대의 대기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또 다른 분석은 화학 성분 분석을 하는 데 쓰입니다. 먼지나 에어로졸에 포함되어 있던 각종 금속 성분과 이온을 분석하면 주변 바다나 대륙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각종 동위원소를 분석하는데 이 자료에서 그 당시의 온도, 태양 활동 등을 추정할 수도 있고 빙하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결정의 크기나 축의 방향 등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빙하가 형성될 시기의 환경적인 요인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먼지의 양, 꽃가루, 미생물, 그리고 미생물의 DNA를 분석하여 빙하 주변 지역의 생물상이 어떠하였는지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항목이 워낙 많아서 이번 동영상에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에서 가장 대표적인 빙하 코어는 보스톡 호수의 빙하 코어입니다. 이곳에는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보스톡 기지가 있고 이 지역은 4,000m 아래에 호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1970년 처음으로 500m급 빙하 코어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빙하 코어링이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도에 시작된 5차 빙하 코어링은 2007년에 3,600m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빙하에서 지난 42만 년간의 온도, 이산화탄소, 먼지 농도가 분석되었습니다. 최대 온도와 최저 온도 사이에 크게는 12도 정도까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2만 년 동안 4번의 빙하기와 5번의 감빙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감빙기로서 온도가 높은 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기가 11,700년 전에 시작된 홀로세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또는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의 영향력이 지구에 막대한 변화를 준 이후부터는 인류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빙하 코어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남극과 그린란드입니다. 지금도 각 나라의 빙하 연구팀은 코어링 장비를 옮기고 얼음을 뚫고 빙하 코어를 가공하고 해안에 있는 기지까지 수송하고 그것을 다시 본국으로 수송하는 등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빙하 코어를 얻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워낙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빙하 연구는 웬만한 나라는 꿈도 꾸기 힘든 어려운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고기후 연구의 중요한 한 축인 빙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